야, 이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38개 TV 자 스타트합니다. 코로나 아주 심각합니다. 베트남 코로나 아주 심각하고요. 자, 지금 세계적으로 6,8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죠. 사망자는 68만 명, 약 한 7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방금 들어온 베트남 뉴스를 약간 번역을 해봤는데요. 하노이에서 다낭으로 여행 간 7만 2천 명 중 약간 5만 명 정도의 검사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꽝찌라는 지역에서 다낭으로 여행 간 1만 4천 명 중에서 전부 다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 자, 꽝찌라는 지역은 하노이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호치민에서 다낭으로 여행 간 3만 2천 한 70명 중에서 약 한 2만 2천 명, 약 한 70% 정도의 피검사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8월 2일 저녁자로 베트남 확진자는 34명, 그 전체 확진자는 620명이 됐죠. 자, 사망은 자, 2명이 더 추가가 됐네요. 83세하고 86세.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망자는 지금 5명입니다. 자, 베트남 코로나 발생지에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다낭에서 16명, 광남이라는 지역입니다. 9명, 닥락이라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달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랏이라는 지역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지역인 닥락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통 커피 재배를 달랏하고 닥락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호치민 근처 동나이 쪽에 1명, 그리고 쾅화 1명, 하이남, 호치민 1명,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입국자들 2명, 총 34명의 확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확진자 이동 경로 및 장소인데요. 75세의 일본인 사업가가 그동안 베트남에 있다가 일본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도 이제 알고 들어갔는지 모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바이오가 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공항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고 지금은 이제 지정된 병원에서 격리 14일을 받고 있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통제 지역, 그리고 통제된 검 1군, 그 다음에 11군, 12군, 그리고 덤프, 투둑, 타이빈, 닥락, 붕따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통제가 되어 있고요. 11군에서는 호텔이 지금 통제가 되어 있고, 자, 1군에서는 식당이 통제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행 중지가 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호치민에서 다른 외곽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고, 현재 외곽에서 호치민으로 들어온 것도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작은 차 4인승, 5인승, 7인승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9인승 이상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학교나 식당은 아직은 영업 중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민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현재 베트남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이 이제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좁아요. 뭐 한 4m, 5m 정도 되는 그런 집에 방이 딱 하나인 거죠. 거기에 3명 내지 5명이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 직원 같은 경우도 지금 2명이서, 자기 친구랑 2명이서 방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월세가 250만 동이라고 합니다. 하나 약 한 12만 5천 원 정도 하는 작은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세금이나 월세는 서로가 나눠서 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당연히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야, 250만 동짜리인데 12만 5천 원. 주위가 더럽고
때도 껴있고, 벌레들도 그 뭐지? 벌레 바퀴 도마뱀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도마뱀이 있다는 얘기는 이 창문을 안 닫고 생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마뱀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날파리들이나 바퀴벌레 먹거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탁기, 에어컨, 식탁, 침대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생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250만원, 250만 동이니까 더 싼 곳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 처음에 와서 우리 가정교사 집을 한번 놀러 갔는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집에 화장실이 없. 그래서 베트남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기네들은 한 방에 그리고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하노이하고 베트남하고 딱 붙어 있는 그 국경 지역이 있어요. 앞에 조그만 강이 있어요. 거리는 제 생각으로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강은 아니고 약간 갯물 수준? 갯물은 걸어서도 충분하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때 어떤 식이든 간에 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돈 50만 동, 50만 동이면 하나 25,000원인데 25,000원을 받고 비자 없이 들어오게 눈 감아. 그리고 사실 캄보디아인들이 안장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기 남부 쪽이에요. 남부 지방에서 안장하고 캄보디아하고 또 국경 지역인데 거기는 정말 쉽죠. 뭐 바로 옆 동네니까 걸어서 물도 없으니까 거기서 오다가 또 걸렸다고 합니다. 베트남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확실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물가 차이가 2배 이상이 차이 나니까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고 갈 수 있어요. 뭐 수학식 제가 처음에 공장을 저기 안장 쪽에다가 하려다가 너무 멀다 보니까 바꿨는데 안장 쪽에서는 뭐 사람들 구하기가 참 쉽다고는 얘기를 많이 그때 얘네들이 참 무비자로 많이 들어왔다가 그날 아침에 들어와서 일 끝나고 밤에 나가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자, 현재 베트남 여행 사업은 어떻게 되실까요? 베트남 여행 사업 완전히 죽었죠. 근데 결국은 팡 맞은 거죠. 이거는 뭐 어퍼컷 정도가 아니라 잽 어퍼컷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제대로 맞고 지금 다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일간의 천국이었는데 정말 100일간의 청정지역 천국이었잖아요. 그 100일간의 지옥으로 바뀔지 이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뭐 베트남의 고위 관리겠죠. 근데 과연 이 책임을 베트남 고위 관리가 뒤집어 쓰진 않겠죠. 자, 보통 베트남에서 여행지가 어디냐면요. 사파, 그 다음에 할롱베이, 다낭, 다클락, 붕따오, 푸꾸옥입니다. 사파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어요. 중국하고 붙은 그 국경 지역에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 민속 옷 입고 와서 뭐 조그만 물건 파는데 정말 뭐 볼 건 없더라고요. 하롱베이 역시도 뭐 별로 뭐 볼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 먹고 그냥 마사지 받는 거 정도. 그 다낭 쪽은 저는 일단 다낭 쪽은 안 가봤는데 다낭 쪽은 그 다클락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여행지는 아닌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금액이 많이 안 드는 뭐 하롱베이나 다낭에 비해서 금액이 좀 싼 것이겠죠. 그리고 붕따오 여기는 물도 더러운데 일단 뭐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시내에서만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요. 시내에서 가까우니까 뭐 가기는 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도 더럽고, 근데 푸꾸옥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이니까 뭐 많은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푸꾸옥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뭐 보통 뭐 수산물 수출 이렇게 돌아다니는 곳이 그런 쪽이에요. 뭐 푸꾸옥 하고 다낭 쪽은 수산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낭 쪽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베트남 정부에서는 지금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라고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맞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마스크 착용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는 감염될 수 있는 차가 뭐 5배에서 6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 증세가 있다, 그럼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이 가까운 병원은 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보통 가면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아직까지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매일매일 쓰라고 하네요. 공안들 가족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쓰더라고요. 제가 공장을 할 때나 지금 요즘 뭐 공안들 가끔씩 만나면은, 공안들은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들 만나면 계속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백신 준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베트남 정부는 소련으로부터 백신을 받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가는 얘네들이 주는 단가, 그러니까 이 소련에서 주는 단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한 명당 100만 돈 정도, 5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2병으로 돼 있어서요. 한 병은 미리 한번 맞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맞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왜 베트남은 5만 원밖에 안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한인들의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 베트남에 있는 이제 교민들이 많잖아요.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베트남에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온 분들은 나가기 힘드시죠? 한국에 나가서 할 게 없는데, 한국도 똑같은데 코로나가. 제가 생각하는 한인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준비는 하루빨리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어떤 조율을 해서 백신이 들어왔다. 한국에서 백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소련에서 베트남으로 넘어와 베트남 정부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겁니까? 15만 개, 20만 개인데 그걸 누가 관리할 수 있나? 그런 걸 빨리 조속적으로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트남 내에서도 몇 군데 병원에다가 그걸 줄 것 같아요. 그 병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서는 뭐 10개의 병원, 뭐 하노이에서는 뭐 10개 병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지정을 받아서 한국 의사가 한국 도우미하고 같이 주사를 맞는 시스템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부미흥이라는 데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부미흥만. 부미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사각형이 되어 있는 곳을 제가 오토바이로 이렇게 갔다가 한 15분 정도를 천천히 가봤어요. 야,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지금 다낭에서 이렇게 난리인데 아직 부미흥 그 다음에 일군 뭐 다른 지역은 전혀 타격이란 게 그런 걸 못 느껴봤어요. 일단은 부미흥 쪽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미흥 쪽에 자꾸 이상한 말들 하시는데 부미흥 쪽에 뭐 새가 떨어졌다 뭐 사람들이 다 나간다 그거 순 헛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오늘 제가 쭉 15분 동안을 돌면서 가지 못한 곳까지 쭉 돌았는데 전하고 똑같습니다. 단가 비싼데 월세 비싼 데는 1년 전에도 안 나갔던 데예요. 2년 전에도 안 나갔던 데고. 그런 데 외에는 뭐 거의 다 차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내일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뭐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도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민들 좀 더 힘내시고 그리고 호치민의 확진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호치민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만약에 호치민 지역에 특히 부미흥 지역에 확진자가 한두 명 나오면 그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치민에 계신 교민들 꼭 마스크는 쓰고 다니십시오. 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2분 정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좀 위해서라도 마스크만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풍경 갔는데 뭐 그렇게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아니죠. No 38개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